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다른 우리 회원들 한 분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역사학을 가르치는 세대들의 그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내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일명 조선총독부 5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총독부로부터 이병도 신숙 해가지고 5세대까지 이제 길러진 그 역사관 속에서 5세대들의 생각이 어떻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텍스트는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 해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전국의 뭐 역사 교사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를 이름을 그럴듯하게 내세워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정통 역사학, 진짜 우리 뭐 이렇게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국사 선생님인 것처럼 이렇게 뭐 요즘 뭐 또 쇼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의 대부분이 이제 뭐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책자가 바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시민들이 우리 역사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역사 공부하는 것은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주장하는, 또한 그들의 이제 논리와 이제 대비되는 그런 단체, 그런 개인은 전부 다 사이비 역사학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이렇게 책자인데요. 이 책에 이제 소개된 사람들의 주요 생각을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국사학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하고 있는지, 왜 동북공정에 대응을 못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젊은 애들이 좀 밑건의 책을 내가지고 마치 그것이 아주 위대한 역사서 자기들의 책인 것처럼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그런 책 사보지도 마십시오. 아깝습니까? 돈 아깝습니까? 아까우니까 오늘 이 책 가지고 나머지 책 안 읽어봐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지금 5세대 우리나라 역사 지금 교수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의 역사 미래를 한번 여러분들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쓴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준 교수인데요. 경희대 이제 인문학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연구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쓴 것이 강개토항 대항 비문이 뻥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인물이고 보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가톨릭대 김영고수교 합세해가지고 같은 주장을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머리를 쓰면서 안정준 교수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국사 연구가 근현대사는 종북 잡발에 의해서 농단되었고 고대사는 식민수구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그래서 뭐냐, 고대사는 식민수구 세력, 쑥된 말로 어떻습니까? 말한다면 뭐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는 보수파가 없죠. 왜? 보수가 우리나라 상고사를 이게 재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수구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고대사는 식민수구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었고 근현대사는 종북 잡발에 의해서 농단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 국사는 누가 써야 됩니까? 자, 사이비 역사가들이 실질적인 정치권을 등에 업고, 자, 하버드대 연구명의의 한국 고대사 속의 한사군 이 주관과 47억 동북아 역사 지도를 이제 뭐냐면 정당한 학문적 성과를 무산시켰다라고 이제 서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 양반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식민사학자들이 나서가지고 한국 고대사 속의 한사군 책을 폐기를 시켰고, 그 다음에 47억 지도를 폐기시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주시고, 역사 유튜브 하는 인간들 제발 좀 똑바로 우리 역사 복원하는 점 신경 쓰고 돈벌이용으로 절대로 유튜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심하고 보면요,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자, 종북 작발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양반들이 원래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 양반들이 자기들은 문재인 정권 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덕일 소장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복기대 교수, 이나대,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밝히는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현대사는 종북 잡발에 의해서 농단되었고, 이 양반들은 정치권 바뀔 때마다 물타기를 하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자주 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개토항 비문이 고구려의 뻥이다, 그러니까 조작된 글이다, 조선 총독부는 비문을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일본 학자면 이해해 주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침략을 위해서 말 그대로 강개토항 비문을 손댄 적이 없다,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요. 강개토항 비문은 고구려인들이 뻥을 쳐가지고 과장 등에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와세대의 이성치 교수입니다. 이 양반의 주장을 우리나라 안정준 이 양반이 받아들여가지고 신문에 또 이렇게 계속 기사를 내고, 요걸 기경량이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학자가 이걸 먼저 주장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내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강개토항 비문이 뻥입니까?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비문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류 사학계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영남대 정인성 교수 같은 양반은 강개토항 비문은 손을 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이제 기경량 씨라든지 몇 사람이, 위가야 몇 사람이 이제 그동안 고구려 강개토항 비문 조작설에 대해서 언급한 학자들을 팍팍 까면서 조작된 거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조작되었다라고 하니까 찍소리 안 하고 다 잠수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뒤에 유튜브 나가지고 이런 말을 살살 흘리는데요. 여러분들, 비문 조작이라는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제가 강개토항 비문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뭐 얼마만큼 거짓말 하는지를 또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강개토항 고구려인을 뻥치는 인간들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까지 지금 우리나라 5세대 학자들까지 나왔습니다. 자, 하버드대 사건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고 10억을 지원하면서 하버드대학에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학 연구소를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2007, 8, 9, 10, 11, 12, 13 근 7년간 어떻습니까? 7년간 여기에 마크 바잉턴, 박사학위를 가진 마크 바잉턴 교수를 보내가지고 교수 직책을 얻게 하죠. 근데 정식 교수보다는 한국학 연구소의 교수입니다. 자, 10억을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이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지원하면서 만든 단체가 한국학 연구소인데, 여기다가 마크 바잉턴 이렇게 박사를 박아가지고 나중에 한 어떻습니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열심히 연구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2013년에 낸 책이 저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보면 자, 커맨더리 나오죠. 바운더 인 더 early, 옛날에 한국의 선사시대에 어딨습니까? 자, 뭐냐, 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 저 책이 뭔지 알죠? 한사군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책입니다. 저 책을 2013년에 하버드대 공동연구로 냈다고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저 책을 내려고 했죠. 자, 저기에 관련된 유튜브는 제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토기, 그리고 곰 모양 전부 다 한나라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다 제 유튜브에 만들어 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러면서 뭐냐면, 자, 이때 왜 이런 이제 일을 동북아 역사전에서 벌리느냐. 여러분들 배경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자, 중국에서 뭡니까? 요서 지역에서 한사군의 흔적이 북경 쪽에서 발굴이 됩니다. 요거 때문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반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쎄빠지게 주장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발굴 작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경 쪽에서 한사군의 유적이 계속 발굴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요겁니다. 요거 동북아 역사대전이 10억을 하버드에게 돈을 주면서 한국학 연구소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나중에 뭔 책을 쓰게 만든다?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 책을 쓰게 만듭니다. 요것이 우리나라 국회에 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저 책이 폐기됐는데, 저기에 참여한 마크 바잉턴이 이후로 계속 여러 가지 언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계속 마크 바잉턴을 옹호해주면서 식민사학자들이 뭡니까? 뭐 자기들의 식민사학자들이 이걸 뭐 그래 썼다고 이런 말을 못하니까 돼요. 자, 유사 사이비학자들이 이 책을 내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이럽니다. 자, 마크 바잉턴이 직접 언급한 내용 보십시오. 한국의 과거에 대해 초국수주의적이고 사이비 역사학적 관점을 지닌 많은 사람들은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 이후 이 단체를 사이비라고 언급하겠다. 마이크 바잉턴의 발언입니다. 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그중에 어떻습니까? 일본은 수년간 동안 동북아 역사재단을 공개해왔는데 마침내 자기가 한 이 사업을 폐기시켰다라고 계속 원망 섞인 내용을 인터뷰에 계속했습니다. 마크 바잉턴도 희생당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대 보내면 뭐합니까? 똑같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똑같이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책을 써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국정감사에 걸려가지고 이 책이 폐기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탓을 뭐다? 이 시민들이 만든 사이비단체가 내 책을 못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원망 섞인 인터뷰를 계속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양반도 희생양이죠. 동북아 역사전에서
하버드대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외국인 박사학위를 들이대가지고 어떻습니까? 들이대가지고 아주 이제 근위 있게끔 어떻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북한 평양에 낭낭군이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작업을 하려다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들켜가지고 파괴된 내용입니다. 요걸 가지고 안정준 씨가 앞에 어떻습니까? 사이비 학자들이 이 사업을 폐기시켰다라고 주장한 거고요. 그 다음 동북아 역사재단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47억을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저 지도를 동북아 지도를 그렸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도에 보면 2015년이 나왔을 때 우상국 옆에 독도점 없죠. 독도점 안 찍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낭낭군 대방군이 평양에 있다고 아예 못을 박아가 그랬고요. 그리고 조조의 후손 위나라가 어떻습니까?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식민지를 삼았다는 저 지도를 그린 것이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의 47억 지도입니다. 저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 47억 지도가 사이비 역사가들이 폐기시켰다 하면서 씩씩거리면서도 어때요? 저 내용이 뭔지를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국민들 저런 방송 들으면 어때요? 어디 가서 방송할 때 따져야 됩니다. 야 도대체 뭔 내용을 쓰길래 47억 지도가 폐기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절대로 저 얘기 안 합니다. 독도 점만 찍었습니다. 절대로 안 찍었죠. 지금 동북아 역사전에서 새로 지도를 만드는데 동북아 지도를 만드는데 저기는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원래부터 점을 찍었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동북아 역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도가 나왔을 때 김호섭 이사장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인데 김호섭 이사장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자기 당대 때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는 독도를 점을 안 찍었다고 자기가 욕을 하면서까지 찍어오랬는데 끝까지 안 찍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습니까? 저기에 편성해가지고 원래부터 점이 찍혔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기경양 씨라든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낭낭 대방위 표기 한사군이 표기되기 때문에 폐기됐고 경기도까지 위나라고 써놨기 때문에 저 지도가 폐기되는데 이런 원천적인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자기들 제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고 저 지도를 사이비 역사들이 역사하는 놈들이 폐기시켰다고 여러분들 이 책에 서문에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책의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한사군 한반도설 식민사계의 산물인가 해가지고 위가야라는 양반이 글을 썼는데요. 이 양반은 원래 이제 성균관대 학예사로 있다가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관으로 이번에 연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생 성공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 책에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 나오죠. 한반도 북부를 한사군의 영역으로 표기한 47억 동북아 역사지도 미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 사건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의 더한 커맨더리 뭐죠? 한사군이 초기 한국에 어떻습니까? 역사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요 발간 작업에 폐기된 것은 사이비 역사기 주장하는 한사군 한반도서는 식민사의 이라는 근거로 인해서이다라고 이 양반이 이걸 쓰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호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한사군서는 일제 식민사학의 산물이 아니라 세키노 다다시가 1920년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누적으로 낭낭군의 중심지가 평양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증거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세키노 다다시의 일기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유물을 전부 다 북경 쪽에 있는 유리창, 골동품상에서 사왔다는 일기장이 발견됐고요. 최근에 고고학은 뭐냐면 전부 다 평양에 있는 낭낭, 북한에서 3,000개의 유물을 고분군을 발굴했는데 저기는 한사군의 유물, 낭낭군이 없는 걸로 북한 학계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젊은 애들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년까지 조사를 위해서 확인된 유적, 확인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나온 조선 고족도배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세형동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진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평양에 누워있는 사람들, 고분군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고조선의 세형동검을 차고 있었다고 다 북한에서 토록을 발굴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 되었죠. 그런데도 남한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써댑니다. 그리고 하북성 위만조선이 있다는 주장은 동북공정을 진행 중인 중국이 역사적 근거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영향권을 주장해 올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는 지금 외교를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북성에 위만조선이 있다는 거, 이거는 뭐냐? 중국의 1차 사료에 그렇게 다 나옵니다. 이 친구는 중국의 1차 사료도 보도 않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학자라면 이렇게 참 말 그대로 조심해야 될 언급을 어쩌면 언사를 이렇게 쉽게 해놨습니다. 하북성에 이만조선이 있다는 것은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약용이라는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이만조선을 북한의 평양으로 갖다 놨죠. 원래 중국의 고대 1차 문헌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북경 쪽에 이만조선이 있다고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위원회라는 양반이 말 그대로 박사학위가 땄다는 사람까지도 그 1차 사료를 보지 않아놓은 게 저런 소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CRS 보고서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또 이것이 들통난 건데요. 자, 앞으로 평양 낙랑군 문제가 어디까지 갈 거냐를 보여주는 것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교육부와 동부와 역사전에서 재단에 공문이 오는데 뭐가 나오냐?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 영역이라 주장한다. 역사 영역을 주장한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달라 가지고 보고서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보고서가 어떻습니까? 여기 저리가 날아갑니다. 상원 외교 보고서 쭉 나오죠.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the question for us. 요리 나오죠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결과가 뭐냐? 이렇게 요구를 딱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동부 SDN에서 어떻습니까? 지도를 보고서를 보내주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입니다. 북한의 평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점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한사군이 북한의 평양이 있었다는 거. 요 공문이 나갑니다. 그대로 미 의회에 보여드리는데 내용이 뭐냐?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들통나가지고 저 보고서를 어떻습니까? 폐기시키는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저 보고서를 벌써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앞으로 그 영역을 어떻게 이제 분할 통치할 건가 그 계획까지 세운 계획까지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식민사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누가 유사사학자들이 이것을 폐기시켰다고 방금 위가야라는 양반이 주장한 겁니다. 이 사전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죠. 왜 하버드대학이 어떻습니까? 한국학 연구소를 만들었냐? 바로 그 한국학 연구소를 만들기 전에 어떻습니까? 1993년, 94년에 중국의 고고학 발굴에 의해 가지고 라오닝성, 지금 북경 위쪽이죠. 저기에서 한사군의 유적, 특히 임돈의 복리가 나옵니다. 복리. 중국의 모든 문헌은 한사군 초기는 어떻습니까? 북경 위쪽에 저기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임돈 태수장 복리. 복리는 옛날에 문서를 보낼 때 암호를 어떤 아주 중요한 문서는 떼보지 못하게끔 어떻습니까? 진흙을 눌리가지고 저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뜯으려면 진흙이 깨지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아주 중요한 문서를 보내는 제도인데 복리가 어떻습니까? 저기에 붙이는 바로 진흙입니다. 저 임돈 태수장이 어디서 나왔다? 바로 북경 쪽에서 발굴됩니다. 자, 이것이 나오니까 때 우리나라에서 뭘 했다? 빨리 10억을 써가지고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책을 쓰게 내기 만든 거죠. 그게 하버드 사건입니다. 14년에 또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북경 위쪽에 대흥구, 자, 이게 삼합장촌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아주 간판까지 당당하지 어떻습니까? 한현도라는 사람의 무덤이 발굴되는데, 거기에 간판이 뭐냐? 낙랑군 조선현이라는 벽돌 묘비가 나와버립니다. 미치고 한장하겠죠, 우리나라 학자들. 왜? 낙랑군 조선현이 어디 있다? 북한 평양이 아니라 여기에 북경 위쪽에 있다는 그 무덤이 발굴돼 버립니다. 요래 놓으니까요, 우리나라 학자들의 발칵 뒤집혀가 뭡니까? 이 낙랑군은 원래 평양에 있는 낙랑군이 이사를 해가지고 요동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요소로 어떻습니까? 이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남긴 거다. 요렇게 우리나라 학자들, 조금 이따 그런 주장하는 사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학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걸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한반도 내 낙랑군 한사군서는 완전히 쉽게 말할 때 개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장하느냐? 여기 나온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배경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평양 낙랑군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불리한 증거는 다 나와버렸지. 어떻게 이걸 커버할까? 요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학계 고민인데 요거 때문에 이번에 동북공정을 당한 겁니다. 자, 이 기경양 씨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비 역사학과 역사 80년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명백한 위서인 한당고기의 문제점은 학계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다. 여러분들, 학계에서 한당고기가 위서로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환당고기 논문의 90% 이상이 100편이 나왔으면 90% 이상이 환당고기는 정사라는 논문, 대단히 연구 가치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는데 그 10%가 누가 썼느냐? 여러분들, 기경양이라는 이런 양반들 이문영이 쓴 논문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뻥을 쳐가지고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다. 여러분들, 초기에 환당고기 위서가 한당고기의 용어가 근대 용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논문 쓴 사람들이 있죠. 지금 쪽팔려서 나오도 못합니다. 왜? 그 내용이, 그 근대 용어라는 내용이 사서상경에 다 나오는 용어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고전학자가 그걸 보고 너무나 기가 차가지고 뭘 했느냐? 제발 역사하는 놈들 고전 공부 좀 해라. 한문 좀 공부하고 고전 좀 읽어라.
제발 무식한 주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당고기에 근대 용어가 나왔다는 건 어떻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지금 쪽팔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당고기를 기반한 사이비 역사를 제야사기라 이끌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유사역사기라는 용어가 제한된 바 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초록불 이문영 씨가 유사역사기라 주장돼가지고 했습니다. 저 유사라는 용어는 조선 총독부가 우리 민족 역사 정신을 말살할 때 쓴 사입이라는 용어를 쓸 때 어떻습니까? 쓴 용어가 조선 총독부 용어가 유사인데 자기들이 이런 말이 요즘 코너에 열리니까 유사는 외국에도 있다. 외국에 무슨 유사가 있어. 그 언어를 번역한 것이 유사지. 원래 유사는 한자 유사는 누가 썼느냐? 조선 총독부가 우리 민족 정신을 탄압하기 위해 쓴 용어가 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니까 어때요? 저 유사라는 것은 외국에서 쓰는 용어라고. 무슨 외국에서 썼어? 번역을 그리 우리나라 지금 주고 자기들이 해올 뿐이지. 그죠? 사이비 역사는 한국사는 반도가 아니라 대륙에서 전개된 역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거꾸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자기들 정통사학은 한국사는 반도사관이다라는 주장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런 걸 거꾸로 보면 재밌습니다. 사이비 역사는 대륙의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 고조선이 대륙, 지금 한반도가 아니라 때 만주 저 위쪽으로 어떻습니까? 요동 요서까지 다 진출했다. 이게 대륙사관입니다. 혹시 잘못 이해해가지고 대륙을 중국 대륙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저기 우리가 말하는 대륙은 뭐냐? 요동 요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산동성이라든지 이 지역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륙사관입니다. 그걸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비 역사는 뭐냐?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광대한 고대 영토에 집착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본인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정한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 역사를 폐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정직했고 우리나라 역사 왜곡한 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기경량 교수입니다. 그리고 사이비 역사학은 대표적인 게 뭐냐? 붉은 악마가 치우천왕인데 이거는 가짜 역사 환단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월드컵 응원하는 붉은 악마가 떴습니까? 사이비 역사에 가가지고 치우천왕을 우리나라 역사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 앞으로 월드컵 때 붉은 옷 못입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치우천왕하고 이거는 전부 다 유사 사이비로 봅니다. 그런 놈들이 나중에 보면 어때? 월드컵 때 빨간 티 입고 나오죠 보면요. 자, 일부 전문가들의 위서의 전문 기록을 사실로 소개했다. 여러분들 박창범 교수라든지 몇 사람 박석재 박사라든지 한당호기에 나오는 별자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고정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죠. 이걸 뭐냐? 위서를 가지고 사실로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사이비의 천병이 누구냐면 이덕일이다. 그리고 이 이덕일 그리고 이제 유사 사이비들이 한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47억 동북아 역사 지도를 폐기시켰다는 거. 이 양반도 어떻습니까? 47억 역사 지도가 뭔지를 설명 안 하지 않고 뭡니까? 자기들 속된 말로 유사사학자들이 이 지도를 폐기시켰다면서 이 양반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떳떳하게 원래 47억 지도에 독도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덕일이가 뽀샵을 해가지고 그거 지우고 주장했다. 이렇게 참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교수윤리위원회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때 이덕일이가 뽀삽을 해가지고 동북아 역사전에 쓴 지도에 독도를 지우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그때 동북아 역사전 이사장이 독도는 안 그려져 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참 대한민국 역사학이 참 미래가 이렇습니다. 그 장미애라는 사람 가톨릭 때 한국사 강사가 이런 말을 썼는데요. 자, 이것도 대단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안호상을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비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1978년 이야기하면서 위서가 또 뭐냐? 산해경도 위서고 만주 원료고도 위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주 원료고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쓴 반도사관이 다 깨부수지는 책이 만주 원료고고요. 중국에서도 만주 원료고로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아십니까? 요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만주 원료고를 사용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만주 원료고를 이용하면 한족의 모든 역사관이 파괴되기 때문에 만주 원료고를 중국에서 안 씁니다.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위서기 때문에 안 쓴 게 아니라 만주 원료고 내용은 우리나라 도서관 국립대 도서관 규모의 그런 책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위서다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지가 부단계 안 쓰면서 어떻습니까? 부단줄 안 쓰면서 그걸 위서라고 주장하는 이런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안호상 등 사이비 학자들이 뭘 주장했느냐를 이야기해놨는데 여러분들 자
안호상이 사입인데 그 사입이 학자들이 1978년 주장한 걸 나옵니다. 고조선의 영역은 북으로 흑룡강, 서남 쪽은 베이징까지다. 여러분들 여기 사입입니까? 이거 정답입니다. 원래 고조선 영역이에요. 요걸 이제 장미애 씨는 뭐냐? 이게 사입이들이 주장하는 거다. 단군시대 1200 역사가 삭제됐다. 이 양반은 어때요? 장미애는 단군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양반이겠죠. 그래서 자, 안호상이 이 양반들이 1200 역사, 단군을 1000년 역사를 여차하니까 어때요? 요게 다 사입이 주장이다. 단군신화 이것도 어떻습니까? 단군신화를 돌려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책 그러니까 단군이 진짜라고 안호상이 주장했는데 이것도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연나라 이만이 고조선 창고주로 삼았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사책 연나라 이만을 고조선 창고주로 삼은 내용이 진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애 씨는 그것이 아니라고 써놨죠. 이만 조선의 왕금성은 북중국 산해관 부근에 있었다. 이거는 중국의 역사책의 1차 사료에 다 그대로 나옵니다. 장미애 씨는 1차 사료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낙랑건 중국 베이징 지방에 있었다. 이것도 1차 사료에 나오는 겁니다. 장미애 강사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백제가 400년간 중국 중남부 지배했다. 지배했기보다는 진출했다고 나오죠. 이것도 장미애 씨가 중국 사서 안 봤다는 증거고요. 통일신라 후 68년간 영토는 길림성까지 베이징까지였다. 여러분들 이것도 만주 원료고라든지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고고학으로 경북도 의회에서 밝힌 것이 길림성까지 통일신라 영역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제 몇 년이 흘러가지고 밝혀졌는데 장미애 씨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신라 영역이 길림성까지 갔다는 것은 최근에 고고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만이 인정 안 하려고 지금 어떻습니까? 반을 뚱가리를 내놨죠. 통일신라 국경이라고. 이것이 장미애 씨가 1978년 안호상을 비롯한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이 내용대로 어떻습니까? 교과서를 바꿔달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여기 쓰인 것이 전부 다 진실의 역사인데 이 양반은 장미애는 뭡니까? 이것이 다 유사 사이비들의 주장이라고 지금 그 책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단군이 강조된 것은 사이비 역사책의 구성원들이 가진 특징이다. 그렇게 단군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 뭐다? 사이비 역사 하는 놈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러고 아주 당당하게 가톨릭 강서가 써놨습니다. 가톨릭대에게. 그리고 신체호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신체호 중심으로 국민족주의가 일제 국권 침탈로 더 이상 민족과 국가가 동일하게 서술할 게 어디냐. 그러면서 어때요? 서술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단군을 만들어냈다. 민족의 신은 단군이라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이 양반이 쓰를 쓰는데 여기도 이 친구도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친구죠. 보면요. 제 유튜브 보시면 조선시대 200건 사설을 분석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200건 사설에 우리나라 역사의 시조는 단군으로 대부분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 한 권도 손에 안 잡아봤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거짓말 글을 써가지고 국민들을 호도를 시키는 겁니다. 자, 5차 교육과정에서 단군왕금에 대한 고조선 군국 신화가 사실인 것처럼 수술되었다. 사실인 것처럼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졌죠. 왜냐하면 진주라든지 전국의 우리나라 유적지에서 고조선 연대기를 1000년 이상을 당길 수 있는 고분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 어떻습니까? 97년부터인가 해가지고 약 2년 정도 고조선을 건국을 어떻습니까? 사실로 표기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신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유적은 다 발굴됐는데 그래서 국사교과서에 그것을 약 2년간 표기를 했는데 결국은 신화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신화로 제국병이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백제 요소 점령은 논란이 있는 학설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교과서의 백제 요소 진출은 사이비 역사학 책이 만들고자 했던 우리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이 친구도 중국의 사서, 우리나라 삼국사기의 백제 기록을 절대로 안 본 친구죠. 왜? 우리나라 삼국사기의 백제 기록만 보더라도 백제가 요소적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서 내용이 많고요. 중국의 사서는 아예 중국의 요소 지역으로 진출했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있는 문서 내용까지도 부정하면서 이것은 사이비 역사학 책이 만든 책이 요선 진출을 만들었다. 이렇게 젊은 애들이 글을 써놨습니다. 참 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씁쓸하죠. 왜? 문헌 공부를 진짜 너무너무 안 합니다. 더럽게 공부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사군 과연 나나 쪽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동북아 역사자든 연구원 이정빈 씨가 썼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사군 특히 낙랑군의 위치는 대동강 유역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언제부터 통설입니까?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통설이 되었죠. 그 이전에는 어죠? 요동이라든지 요소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초기 기록은 전부 다 란허강, 나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낙랑군이 하북성 나나강 유역에 있었다는 최근 주장이 아니라 원래 초기 1차 사료에 다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1차 사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교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제가 말한다면 몰이해가 아니라 이정빈 씨는 1차 사료에 대한 책을 보지 않아가지고 몰상식이 이해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낙랑군은 4세기 전반 대동강 유역에서 요서 지역으로 교치되었고 거꾸로 이야기하죠. 자, 대동강에서 요서에 갔다. 요서에서 난하로 교치되었다. 그게 틀림없이 요서에 있다는 걸 맞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거를. 자, 낙랑군은 틀림없이 요서 지역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어디서? 대동강에서 요리 이사 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참 배꼽 잡는 겁니다. 살수가 한반도 청천강이 아닌 요령성 소자에 있었다 주장은 위대한 평양은 선사시대 이래 자랑찬 고구려의 멸망 이전까지 한반도 이민족의 침략에 짓밟힌 적이 없었다는 북한의 순결성의 논리에 입각한 북한학계의 무리한 해석이다. 영토 순결주의다 주장했는데 여러분들 살수가 청천강 아닙니다. 여러분 청천강 가 보십시오. 청천강에서 배 띄어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꼴값 뜨는 이야기입니다. 가보면 현장 가보면 어때요? 얼마만큼 장난쳤는지 압니다.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살수가 청천강이 아닌 것은 어때요? 현장에 가보면 100%다 시민사학자들 인정합니다. 왜? 거기는 살수 대첩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부족한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다? 북한학계의 주장이다. 이렇게 또 살짝 넘어가네요. 참.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와 신민주의 역사관이라 가지고 신가영 여자한테 보면요.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애라고 나옵니다. 자, 이 친구가 또 뭐라느냐. 세마세에 정립된 임나일본부서는 더 이상 추정되기 어렵다. 추정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도 아주 애용하고 있고 세마스가 비정한 그 가야의 임나지면 그대로 우리나라 학회들이 거의 90%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현재 가야사 연구는 과거 일본 학계의 편향된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백제 가야 제국의 주체가 되는 임나일본부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거는 우리 쪽 이야기고요. 일본은 뭐냐? 아주 더 강력하게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어떻습니까? 지금 한반도 밖에 지금 남부 쪽에 있었다는 거 어떻습니까?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많은 연구에서 임나일본부를 가야의 대관계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그거는 주장하는 사람일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임나일본부 관련 기사는 백제 본기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서기 편찬 시기에 윤색된 부분 제에는 사료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서기를 쓸 때 백제 본기라든지 백제의 세 개의 사설을 썼다고 나오죠. 여러분들 그 백제의 세 개의 사설은 백제가 어떻습니까? 백제에서 가져간 사서가 아니라 어떤 백제가 망하고 일본에서 가서 쓴 사료입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꾸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뭐냐면 백제인들이 가져간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일본 서기를 썼기 때문에 아주 어떻습니까? 사료의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백제 본기라든지 백제의 세계 사서는 백제가 망하고 일본에 간 백제인들이 쓴 사서예요. 백제 망하고 어떻습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쓴 사서입니다. 그걸 일본 서기에 잡아넣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습니까? 장난치려고 마치 백제에서 가져간 사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거짓말. 최근에 제가 논문으로서 박살낸 논문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무엇보다 임나라는 명칭은 일본 서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강개토항 빈문행을 통해서 신라 가까운 곳에 임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경대에서 탑비에도 나온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강수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임나가랑이라고 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제가 논문에 이번에 이거 거짓말이라고 다 밝겠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이런 기본 사료를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믿고 이제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똥개로 말한다면 50% 묻고 들어간다는 것처럼 그 논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옛날에 잡아놓은 틀 속에서 자기들 주장하는 그런 논리죠, 보면요. 자, 안정준 씨 보겠습니다. 낙랑군 문제에 대해서 이 양반이 서서히 낙랑군이 어떻습니까? 평양 낙랑군이 한사군 낙랑군이 아니라는 정보를 알고 북한의 평양의 낙랑군은 조선 사람들의 자치구라고 이렇게 논문을 쓰기 살짝 돌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이 양반입니다. 벌써 눈치채가지고요. 그런데 낙랑군의 위치 문제는 이미 조선시대 실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연구가 되었다. 누가 의해서요? 정약용이라든지 몇 사람, 반도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유학자들이 주장한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학자들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부 잘 아셔야 됩니다. 낙랑군이 평양 일대의 중심으로 존재했다는 설 자체는 조선 후기라고 성립된 하나의 학설이다. 그거는 어때요?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학설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폐수와 어떻습니까? 낙랑에 대해서 그 영상에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역도원이 활동하던 시기에 고구려는 장수왕, 문자 명왕 제기이겨 수도는 대동강 이북의 대성상수 혹은 안학궁 일대로 비정다. 이제 이게 무식하겠지. 얼마만큼 공부를 안 했는지를 드러내는 게 여기 뭐냐. 여러분들 고구려의 장수왕의 평양은 우리나라 지금의 대동강 평양이 아닙니다. 요양입니다. 근데 안정준 씨 이런 양반들은 박사학위를 땄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연구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논문을 흡비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죠. 고구려의 장수왕이 지금의 평양의 장수왕 어떻습니까? 지금 평양이라고 이렇게 비정을 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지금의 대동강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적이 없고 요양의 평양으로 도읍을 했고 그것이 뭐냐면 중국 책 기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일부 사이비 역사가들은 역사연구상 1차 사료는 무는 사료로 우선시대에 된다 주장한다. 이건 뭐냐? 요 말은 돌려서 말하면 뭐죠? 1차 사료에는 뭐다? 낙난군이 한반도 평양에 있다는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사이비 역사가들이 1차 사료를 중시한다. 요겁니다. 이거는 그런 안정준 씨가 절대로 역사학자라면 쓰면 안 되는 문구죠. 왜? 역사학은 1차 사료하고 고국의 가장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1차 사료에서 낙난군이 평양에 있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사이비 역사가들이 1차 사료를 중시한다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평안도 황해군에 뭐냐? 발견되는 수천 개의 중국 계통 고분들, 여러분들 수천 개의 중국 계통 고분들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뭐냐? 3천 개의 고분은 전부 다 고조선계의 고분으로 드러났는데 이 양반은 안정준 씨는 그 북한의 논문을 봤는데도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중국 계통의 고분이 나왔습니다. 중국 계통 고분은 안 드러났습니다. 정인성 씨도 거기는 뭐다? 그건 고구려다 이런 쪽으로 전에 논문 선거도 나옵니다. 자, 중국계 인명, 중국계에 어떻습니까? 관리 명칭이 새겨진 벽돌과 칠기들 다 전쟁 신사비 다 조작된 거 드러나죠. 복리도 돈 주고 샀다고 기록됐죠. 낙난군 위치를 비정한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비정상적이죠. 왜?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평양에 낙난군이 있다는 그동안 유적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경양 가톨릭대 교수, 최근에 교수가 된 이 양반은 이 천문학자도 아니면서 갑자기 당군조선 천문기록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비판해놨습니다. 당기고사와 한당고기는 역사학에서 근현대에 만들어진 위서로 판정된 책이다. 위서로 판정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문 쓴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왜? 90% 이상인 한당고기는 정사라고 다 썼는데 몇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들 주장 가지고 무식한 주장 가지고 했다가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나자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성 결집 현상은 결집조에 제한두지 않으면 집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주기는 약 20년이다. 이것도 이거는 누구 이야기 들으냐? 전영훈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양반 천문학 쪽에 나온 건데 이 양반은 우리나라 역사를 인정 안 한 인간인데 천문 쪽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오성 치료는 20년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똑바로 하십시오. 기경장 씨. 그 다음에 전영훈 씨의 주장을 예를 들어는 가는데 여러분들 다시 알아보십시오. 오성 치료는 20년 주기 아닙니다. 참 이게 좀 알고 그냥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주장할 거지.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어때요? 넘 이야기 들어가지고 오성 결집은 20년마다 일어난다고. 참 코미디 중에 코미디. 한당옥이 당군세기는 당군기 고사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꼴값 뜨는 소리 하고 자빠졌습니다. 두 개 갖다 놓고 읽어보시죠.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안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찬범의 당군세기 천문현상을 활용해 사서의 신뢰성을 검증하려 한 박찬범의 시도는 실패했다. 100% 맞았죠. 자기만이 실패할 길을 지금도 기도할 뿐이죠. 당군세기 천문기록 어떻습니까? 그게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당군 역사와 신화 그리고 민족이라는 동국대 사학과 강서가 쓴 글인데요. 이성호 씨가 자 주장을 보겠습니다. 고조선이 요임금 시대에 건국되었다는데 요임금은 중국 역사상 초기 임금으로 전설상의 인물이다. 그가 실제 인물이냐 확신할 수 없다. 실제 했다고 지금 최근에 다 밝혀졌습니다. 요순시대 여러분들 서경 똑바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합니다. 서경 보면 요임금, 순임금에 대해서 아주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중국이 어떻습니까? 하상주 단대 공정을 통해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이제 어떻습니까? 역사상의 인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요임금, 순임금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죠? 사망 5제까지, 사망 그 시대까지 들어가가지고 홍산 문화를 중국 문화로 돌리려는 그런 시기에 왜 이성호 씨는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개천절은 만들어진 전통이다. 그게 뭐냐? 가짜다, 조작이다 이거죠. 좀 동국대 이 양반 강서로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은 당군 신화가 고려 때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고 해방 이후도 비슷한 인식을 개지되었다. 자, 해방 이후에 비슷한 조선 총독부가 주장했다. 일본인 학자가 주장한 걸 그대로 비슷한 인식을 견지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병도, 신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이런 양반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치 다 인정한 것처럼 이 글을 요리 씁니다. 보면 일본 학자들이 당군을 신화로 왜 천황폐하 만세를 위해서 천황폐하 만세보다 이런 역사가 당군이잖아요. 그래서 당군을 신화로 만들면서 고려의 선녀들이 어떻습니까? 조작한 것이라고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해방 이후에 비슷한 인식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거는 누가? 바로 이병도, 신석고 지금 이 글을 쓰는 너희들이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당군의 역사 자손의식이 등장한 시기는 일제가 국권 침탈에 박차를 가던 20세기 초였다. 이때부터 민족이라는 언어가 발견된다. 요 민족이라는 근대 서양에서 쓰는 민족하고 언어가 틀려요. 똑바로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료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군에 대한 기록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 학자가 뭘 했느냐?
대일항쟁기 때 한국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당군은 4,000년 역사를 주장하더라. 요 논문까지 나와 있는데 제발 이성우 씨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이런 글을 쓰기 바랍니다. 당군은 단일 민족의 유일 시조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역사가 5,000년 전에 시작된 것도 아니었다. 우리 역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5,000년 전에 시작 안 했죠. 그럼 몇 년 전에요? 6,000년, 7,000년 전에 황국 배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은 뭘 했느냐? 아마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우리 역사인 것처럼 주장하려고 하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니지. 6,000년, 7,000년 전에 이제 시작됐지. 신시도 있고 한국이 있었으니까. 자, 당군은 단일 민족의 유일 시조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맞죠. 당군은 어때? 구이족을 통일한 인물이에요. 구이족은 지금의 한국인 모습뿐만 아니라 때요. 외국의 모습인들 다 통일한 모습이 투르크인들 이게 전부 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다 뻔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군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신화 속으로. 그러니까 당군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가짜 신화의 인물로만 돌려야 된다. 요 글을 동국대 사학과 강사가 썼습니다. 동국대는 진짜 호국 불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역사 강사로 쓴다는 자체가 저는 참 대단히 위험천만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 민족주의 역사학의 표상학이라 신채호를 뭐라느냐. 성균관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썼는데요. 신채호는 뭐다? 민족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것은 1900년대에 등장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민족하고 우리는 민족이라는 용어 안 쓰더라도 키엘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옛날부터 다 써왔습니다. 민족이라는 근대 용어는 어떻습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서로 어떤 조율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민족이 나왔다는 그 논리는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신채호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중이었다라는 또 뜬금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러면서 뭐냐?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자가 아니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내용을 써놨습니다. 오늘 우리 5세대 젊은이들 교수가 된 친구들의 그 사고, 역사 의식을 사관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동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은 댓글로서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 양반들 쓴 책을 다른 사수도 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책도 읽어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 주장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5세대 역사학자들이 조선 총독부부터 5세대가 흘렀는데요. 이 젊은 아들이 이렇게 이끌어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시고 왜 앞으로 이제 동북공정과 일본의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일제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이제 우리 역사학이 파괴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사 강복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요. 하여튼 여러 자료라든지 여러 아이디어 또 어떻습니까? 또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역사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동북공정은 지금 진짜 극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도 움직임이 계속 이제 강해질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역사는 어떻습니까? 국민이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는 항상 고대사에 어떻습니까? 의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역사에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의병이 일어났지. 그냥 묵고 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옛날 우리 역사는 벌써 망해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깨어있는 민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간판을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읽지 마시고요. 역사 강복의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시간이 좀 길지만 자세하게 다뤄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